안녕하십니까. 더미래투자연구소 안봉국 소장입니다.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주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지난 한 주는, 저도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팠었습니다. 국가의 한 주는 쉬기로 했었고, 이번 주부터 방송을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조용히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11월 8일이죠. 시장은 역시 아직 제일 큰 화제가 미국 금리죠. 여기 금리 얘기하기 굉장히 머리도 아프네요. 어쨌든 지금 월가에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번에 목요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 아주 핵심 역할을 하는 이제 앞으로 방향을 좀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 어쨌든 지금 시장의 전체 분위기는 지난번에는 8.2%였어요. 그렇죠? 9월 달에 소비자 물가, 10월 달에는, 이번에 발표하는 건 10월 달일 건데요. 대충 보면은 7.9% 정도,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8% 이내, 지금 예측치는 8.2%예요. 8%. 만약에 7.9%, 8% 이내 7%대에서 발표가 된다면은, 좀 시장은 최소 연말에는 안돌 랠리가 조금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리 때문에 시장을 워낙 압축받다 보니까 연말에는 이벤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아무래도, 기술적 반등이 좀 이렇게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쨌든 목요일 날에 소비자 물가 발표하는 거 봐야 되겠죠. 근데 모르죠. 뛰어나. 진짜 또, 지난해보다 더 높게 나와버리면 그 진짜 걸 때리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번에 한 번의 발표로 인해서 전체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변한다는 것보다도 우리는 매크로 거시경제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쭉 큰 거시경제를 봤을 때는 전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경제학자고 근데 여러분 그겁니다. 아무리 경제학자 그런 거 채권 전문가더라도 저는 한 가지 믿습니다. 저는 이게 주식을 한 10년 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런 경험인데 큰 거시경제는 안 변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일정한 꼭대기 상승해가지고 더 이상 상승 힘이 계속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바닥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바닥 계속 잡다가 그게 힘이 빠지고 나면 옆으로 횡보가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전문적 용어로 보면은 이제 기간 조정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새로 매집이 돼가지고 주가 또 올리고 이런 1년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주식 시장의 생태 환경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거죠. 앞으로도 금리가 4.5%까지 오르니 5%까지 오르니 6%까지 오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4.5%든 4.5%든 5%든 6%든 이제는 전체 시장 경제를 리더할 그런 파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시장 경제라는 거는요. 활력을 띠게 되면은 제일 먼저 오르는 것이 반도체예요. 수요가 창출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죠. 그렇습니다. 안 소장 판단하기는 그래요. 과거 코로나 기간에 다 상당한 투자를 많이 진행을 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이렇게 투자를 좀 보류하는 것. 그리고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보면은 다 안 좋죠. 안 좋아요. 메타도 어제 발표했습니다. 한 몇천 명 직원을 이제 해고할 것이라고. 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과거 한 2년 동안은 국가에서 연준에서 돈을 계속 풀어주다 보니까 그게 유동성의 힘으로 계속 갔단 말이죠.
예, 시장이 그래서 그 내수 시장 계속 돌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긴축돼 버리면은 연준에서는 돈을 안 풀잖아요. 그럼 대외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유럽이나 미국, 중국이나 뭐 지금 다 경제가 안 좋습니다. 경제가 지금 막 마이너스 성장하고 역성장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미국 계속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내수에 든든했던 거잖아요. 유동성이 아주 충족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 유동성이 충족했다는 것은 지금 계속 미국의 M2, M1, M3 같은 거 보면은 국내 유동성 보면 계속 줄고 있어요. 계속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안 소장 말이 뭐냐면은 이런 고금리에 대한 유동성의 효과는 내년에 나타난다. 실무 경제에서. 그래서 내년에 이제 뭐 2분기나 뭐 그 정도 딱 들어가면은 억수로 이제 경제가 이제 꽁그러지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지금 금융시장에 채권 시장하고 그러면 그 뭡니까 보험사 같은 경우에 지금 채권 그 대금을 이렇게 지불하지 못하고 막 여러 사태가 금리가 워낙 높아버리니까 며칠 전에 제가 그 지방 어느 한 건설사라고 하던데 돈이 너무 급해서 회사채 발행을 했는데 그게 안 팔려 갖고 뭐 한 20 몇 프로 회사채를 이제 이제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PF가 지금 제일 큰 문제예요. 물론 정부에서 50조 긴급 자금 유통시켜 준다 하지만은 아무튼 제 의견은 그래요. 그게 아무 효과도 없어요. 시장을 한번 침체 들어가면 절대 살아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쯤 되면은 건설사들이 많이 도산할 거예요. 그럴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올해 연말까지는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즐기시고 내년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투자 방향을 진짜 잘 고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안 소장 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서 좋습니다. 어쨌든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한 30% 지금 떨어졌죠. 코스닥은 한 40% 떨어지고 했는데 뭐 기술 반등은 시도할 겁니다. 시도했다가 내년 실무 경제가 딱 어디가 문제 생기면 다시 또 하락하는 구조로 전환될 거라는 거죠. 왜 그렇게 잘하냐? 그겁니다. 시장은 이 경제가 살아나려면은 뭔가 시장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뭐 통상적으로 과거 같으면 보면은 여러분 이번에 그 경제 어려움이 어디가 있냐면은 영국이 우리한테 제일 먼저 우리한테 내년에 큰 금융 위기가 닥칠 거라고 먼저 가르쳐 준 거예요. 왜? 자, 여러분 보세요. 통상적으로 과거 전통적으로 경기가 어려우면은 영국처럼 감세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절대 경제의 활력을 이제 감세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에서 이윤을 더 많이 추구하니까. 근데 이번에 감시했는데 왜 영국 파운드가 그렇게 전 세계에 눈총질을 맞았냐 그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고물가란 말이죠. 과거에 경제가 아무리 안 좋아도 이렇게 고물가가 된 적이 없어요. 최근 100년 역사 보더라도. 물론 그때 뭐 70년대 그때 그 뭡니까 그 오일머니 쇼크 그때는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겁니다. 물가가 비싼데 채권을 감세를 하면은 이게 재정 투자가 되는 효과를 나잖아요. 정부는 재정 투자하면서 금리는 계속 또 올려. 이게 뭡니까? 한쪽으로 물을 담고 한쪽 물을 빼는 거예요. 그럼 물이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파운드가 강력하게 해외에 IB들의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국 파운드가 막 폭락해 버리잖아요. 그게 그 여자 총리가 경제를 너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앞으로 어느 국가더라도 경기가 어렵더라도 재정투자 통화 정책을 잘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 때문에 돈을 충분히 그러니까 카드를 이미 쓸 거를 많이 쓴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겁니다. 뭐 다른 건 없어요. 이제 경기가 이렇게 한번 무너질 텐데 어차피 허리띠 쪼매면서 그렇게 추운 겨울을 한 1년 이상을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지금 유일하게 돈 풀 수 있는 국가가 딱 한 국가가 있어요. 중국. 그러니까 내수 경제가 큰 국가들은요 돈 풀도 돼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거 이런 거. 그래서 안 소장 지금 중국은 더 나빠요. 중국은 더 나빠요. 진짜 중국은 지금 사상 최대의 정치 행사하고 이제 산업 주기하고 이게 다 겹쳐가지고요. 부동산 폭락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중에 중국의 부동산 하나를 타격을 주려 하는 이유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물가 작게다는 명분은 맞지만은 중국이 부동산이 지금 거품이 생겨가지고 급락하는 와중에 미국에서 계속 금리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그러면은 부동산 어떻게 돼요? 더욱 중국은 여기 아직 우리 그 이제 자본주의 경제처럼 이렇게 막 공시를 안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내부에 좀 자료를 이렇게 두치고 보면 지금 중국 부동산 엄청나게 부실화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공식을 안 한단 말이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미국 그것도 알아요. 근데 미국은 그거 알면서도 좀 어느 정도 충격을 주려는 것이지 중국을 망하게 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중국이 만약에 망하면은 미국도 망합니다. 똑같이 예, 무너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예, 근데 중국이 어떤 식으로 그래서 지금 그 제가 그 어떤 자료에서 나온 거 보니까 중국은 지금 그런 걸 이게 경제학자들 하면 또 머리 아픈데. 그 어쨌든 중국은 위안화를 그 위안화 국제 통화를 늘려야 돼요. 그럼 늘릴 만큼 이제 국채를 발행할 수 있으니까, 예, 그 도래하는 이제 국채를 이제 국채 발행해가지고 소화하면 되는데. 근데 위안화 국제화가 그만큼 아직 파워가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 그래서 안 소장 생각은 그래요. 중국은 이 고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가려면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금융시장 개방하는 거예요. 금융시장 개방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하고 한판 붙겠죠. 예, 이제 그런 거죠. 글쎄요,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하면은 이제는 뭐 부동산 거품이 터졌으니까 중국은 이제 금융시장 개방하더라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의 그런 문화는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그럴 때 그 뭔가 그때 뭡니까? IMF 때처럼 이렇게 한 번에 확 늘지는 못합니다.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이제 개방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중국의 그 금융시장에는 외국 사람들이 뭐 무한대로 투자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에요. 그거는 알고 있죠. QF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모건 스탠리가 중국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중국 정부에다가 신청을 해야 돼요. 예. 그럼 이 사람 얼만큼 투자할 수 있다는 규모를 한도를 줍니다. 뭐 10억 달러, 뭐 50억 달러 이런 식으로. 그 한도 내에서는 딱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중국에는 자국 내 투자하고 외국 사람 투자가 분류가 되어 있어요. 시장을 따로.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했으니까 그렇죠. 그 성장하기 직전에는 중국이 제일 두려워한 것이 뭐냐면 자본 그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가지고 정치가 불안해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었어요 그동안. 근데 지금은 이제 덩치가 커졌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한번 해볼만 한다 뭐죠. 예. 그래서 중국은 2014년부터 뭘 준비했냐면 CBDC를 준비한 거예요. 디지털 통화. 예. 중국의 디지털 통화 보면은 제일 그 여러분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핸드폰이. 이 핸드폰 두 개 있잖아요. 그렇죠? 통신이 없어요. 없더라도 이렇게 탁 부딪히면은 결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통신이 없는 곳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능 넣어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남아프리카라든가 아주 빈곤한 국가들에서 아프리카 그쪽으로 있잖아요. 통화량을 이제 많이 늘리려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달러가 기축통화된 이유가 석유 결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사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가다 보면은 결국은 또 자원 전쟁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뭐랄까죠? 저게 뭐 위성에서 우주에서 안 들고 오는 이상은 여러분 우리 전 세계 지구에서 딱 보면 자원이 제일 마지막 보존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아프리카라는 거죠. 그거예요. 중국은 아프리카 투자한 지 한 20, 30년 됐어요. 예. 완전히 장악하고 있죠. 말이 길어지는데 아무튼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에는 뭐 어쨌든 경기가 안 좋습니다. 경기가 안 좋고 중국은 어차피 이제 코로나가 제 생각에는 내년 한 1분기 정도면 이제 코로나 단계적으로 풀 거라고 보여져요. 예. 지금 경제 수출이 너무나 급격히 지금 줄어들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정부에서도 고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중국 경제와 미국 경제는 따로 노는 거죠. 예. 과거처럼 이제 그게 없죠. 예. 그러니까 자원이 서로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과정이 좀 많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고, 막 그렇더라면은 일단 물가 잡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는요, 좀 중장기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높아요. 예.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도 천천히 떨어진다는 거죠. 천천히 떨어지면은 그냥 고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 유지하는 기간에서 뭐 우리나라나 이렇게 뭐 선진국들은 뭐 묘한 보유가 충분하니까 어떤 식으로 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자본이 빈곤한 국가들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내년부터는. 여기저기에서 이제 IMF 소리 나올 거예요. 예. 건설사들이 제일 먼저 1차 부도가 될 것이고, 예. 그로 인해 가지고 보험사하고 증권사들이 실적이 추락할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정부에서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계속 공급해버리면은 사실은 이게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예. 그냥 회사만 살리는 거지 국민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어차피 지금 뭐 90년대 일본하고 똑같잖아요. 부동산. 제가 계속 그랬었죠. 부동산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고. 이제 안 소장 말이 이제 정신 바짝 차리시죠? 과거 일본 사례 같은 거 보면은 부동산이 상당히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연체가 생기면서 개인들이 이제 그 뭡니까 부동산이 많이 이제 그거 될 겁니다. 예. 법원에 막 이렇게 다 그거 되고 막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진정한 경제 위기는 내년에 발생하는 거예요. 내년에.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연말에 꼭 자기의 이게 이번에 기술적 반등을 잘 활용해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잘 고심해 보셔야 돼요. 주식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년에 경제가 너무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뭡니까? 네옴시티하고 우크라이나 재건해서 여러 종목 그중에 꼭 하나 사서 한번 해보시라고 종목들 여러 개 드렸는데 다 올랐죠. 가만히 계세요. 그거 조금 올라가 갔다가 또 살짝 팔아가지고 또 나가서 또 소주 먹고 그러지 말고. 아무튼 만약에 본인이 사셨더라면은 뭐 금액이 워낙 작으면은 저는 그거 안 할게요. 만약에 좀 크게 사셨더라면은 반드시 회원으로 들어오십시오. 아시겠죠? 절대 안 할 거라고 합니다. 저희 종목도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저는 확신합니다. 안 소장 산 기업이 나중에 무조건 네옴시티의 주도주라는 거. 다스코도 움직이고 있죠. 예. 가만히 계세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거 아니고 중동 국가 사우디 왕자 오는 수소도 좀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냐면 JNK 히트. 자, JNK 히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LNG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수소 만드는 그런 장비를 하는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SK 에코하고도 지금 수소산 협약이 되어 있고 현대차하고도 하이넷이라는 수소 특수 법인이 있어요. 그게 참여가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하게는 작년에 아람코의 LNG 수소 개질 가스 실증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했어요. 했는데 근데 그게는 아직 실증 사업이에요. 실증 사업. 본격적으로 투자한다면 이건 뭐 모르죠. 주가 얼마 갈지. 아람코에서 투자한다고 한다는데. 자네는 뭐 일단 투자하면은 뭐 다 뭐 억 달러 단위니까 1억 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우리나라 1000억이에요. 10억 달러 투자하면 우리나라 1조가 넘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 규모로 투자할 거예요. 여러분 왜 해서 그냐면은 이게 이게 뭡니까? 화석 연료를 수출을 하다가 이제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하려면은 반드시 세계에서 최대 수소 생산하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최대.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거 120만 톤 있잖아요. 수전해로 하는 거. 그거는 장사 몇만 대 못 돌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소 전체 큰 다 규모를 따지면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겁니다. 지금 JNK 히트는 뭐 재무구조 볼 필요 없어요. 뭐 그냥 보통입니다. 140원이고 올해 2분기가 270원이고 주당 순자 4,900원이에요. 예. 3분기 한번 봐야 되겠죠? 부채는 133. 유동성 82고. 근데 지금 주가가 6,000원이죠. 자, 이겁니다. 안수장 제안은 그래요. 돈이 있는 분들이 조금 있으시면 좋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우디 왕자 와서 지금 이번에 수소 이야기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한다면은 이놈이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작으신 분들은 시장 동향대로 한번 투자해 보도록 하시고요. 만약에 금액이 커진 분이라면은 예? 한 몇억씩 투자하시는 분이라면은 이게 6천에서 5천에서 한번 1차 사주시고요. 내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은 이게 아마 3천 이하까지 또 한번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 왜서 이렇게 투자하냐? 언제 발표할지 모른다 말이죠. 언제 발표할지. 막말해서 이번에 와서 발표하면은 그거는 뭐 일단 갭상승 치고 혹 가는 거죠. 이거예요. 지금 유력하게 사우디에서 실정 사업에 들어가는 제행키트밖에 없어요. 장비 얼마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뭐 주식이란 거는 수치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기대치만 가장 높으면 돼요. 여러분 규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규모겠어요. 이게 딱 마냥 뭐냐면 항암제하고 같은 거예요. 시장 규모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 수소 산업에 투자하는 이유가 목숨 걸고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2030년 이후에 이 수소를 수출해가지고 먹고 살죠. 그럼 사우디 국민들은 뭐 먹고 살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코어 시총이 얼마 지금 2조 달러 좀 넘죠. 거기에서 계속 이제 채권 발행해가지고 투자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근데 금액이 작으면은 이게 언제 갈지 모르니까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만약에 뭐 3억 자산가라면은 여기 한 5천 짬 박아놓고 3천 이하에 딱 들어오면은 한 1억 더 짬 박아놓고 이렇게 투자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5천 투자하는데 여기에 2천 짬 박아놔라면 그 투자해서 생활비도 해야 하는데 이제 그게 또 문제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어쨌든 사우디 왕자가 오신다니까 미칠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투자의 결정은 여러분께 뭐 단기로 보실 분들은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어쨌든 제 안 소장 의견은 그래요. 이게 저점 깨서 내년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직접 못 가면은 내년에 아마 한 3,000원 부근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이제 저희 비교는 말이 1억이지 다 몇억씩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금이 융통이 너무 충분하니까 예. 다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한번 중장기 전략적으로 투자해 보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야네는 장비고 계지 가스 하는 이런 장비고 그리고 그 수소 충전소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중에서 수소 충전소를 지금 그게 뭡니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로 지금 하고 있어요. 토목 회사인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나라 보통 수소 충전소는 50kg짜리예요. 시간당. 근데 야네는 300kg짜리를 지금 6개를 지고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또 토목 회사예요. 예, ESG 회사기도 하고 너무나 좋은 회사인데 아무튼 예, 말씀드릴게요. 거기 어디냐면은 한국종합기술회사예요. 한국종합기술. 자, 동사인데 자, 이겁니다. 일단 수소를 제가 설명드렸다만 앞으로 어차피 뭐 이렇게 토목 우크라이나 재건하고 사우디의 뭐 이런 재건 다 해외 인프라에도 속해 있고 추가적으로 보너스가 뭐가 있냐면 야네는 수소 충전소 사업도 진행하고 있어요. 기술력을 상당히 인정받아가지고 이게 시간당 300km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상당한 기업이에요. 상당한 기업.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7천에 샀어. 5천까지 떨어져서 손절 이러면은 저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어요. 어쨌든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도 7천하고 8천원 사이면은 뭐 전혀 비싼 거 아니에요.
전혀 비싸지 않습니다. 상당히 싼 거예요. 이 기업의 가치를 대비해서는. 근데 어쨌든 시장 환경이 어떻게 돌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가서 만약에 물가가 예? 막말해서 8.5%확 발표돼 버리다. 그거 뭐 시장은 뭐 미쳐가 버린 거죠. 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은 또 투매해 버리면은 이게 또 밑에 가격 조정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기업들이 가격 조정 들어오면 5,000원, 4,000원 됐다면 기업이 너무 좋아요.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역시 그 말이에요. 지금은 조정기이기 때문에 금액 자금 소액 투자하는데 미안한데 그렇습니다. 예. 이런 기업들은 좀 투자해 두시 그러니까 그겁니다. 경기가 안 좋더라도 해외 인프라 건설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수소 산업에 관련 이게 그런 기술을 수소 충전소를 하는 기술을 우리나라 현재로서는 최대 규모예요. 이런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뭐 기업의 재무 가치도 뭐 큰 나쁘지는 않아요. 좋아요. 예. 제가 대충 말씀드리자면은 작년에 주당 수익이 1,000원 나왔어요. 예, 그래도 올해 2분기까지 240원, 주당 순자산이 13,000원이에요. 이건 2.2%고 그리고 부채가 100, 요즘 여러분 내년에 대비해서 그 뭡니까 그 유동성 비율을 꼭 잘 보셔야 돼요. 홀라딱딱 당하지 마시고 내년에 지금 기업들의 자금 조달하기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이상한 기업들은 내년에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부실한 기업들은 다 계속 유상증자 해가지고 회사를 경영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거는 진짜 경영자가 진짜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기업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쫄딱 망합니다. 아시겠죠? 예, 뭐 괜찮아요. 어쨌든 예, 삼성 주식수도 1,000만밖에 안 돼요. 예. 얘네가 종합 엔지니어링 그런 그 종합 엔지니어링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 토목도 그 중에 일부고 수소 이게 하는 것도 일부예요, 그냥. 예. 그리고 야네가 또 그 가덕도 신공항 컨소시엄에서도 참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튼 싸면 쌀수록 더 좋죠. 예, 언제 가도 갈 건데 그 시기를 정확하게는 제가 측정할 수 없으니까. 예, 사우디 왕자 온다니까. 예. 그 뭡니까 사우디 건설에도 참여할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에도 참여할 수 있고 아니면은 수소가 먼저 돌아갈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너무나 좋은 회사예요.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보도록 하시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수소를 이렇게 수종하고 이렇게 저장하고 할 때 가장 핵심 기술이 뭐냐면 고압 밸브예요. 그 바가 얼마였지? 예, 그 압력을 바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수소 산업에 그 이제 할 때 그 피팅하고 밸브가 많이 수요를 합니다. 예,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회사들이 그리고 올해 뭐 도전사고 막 이런 게 다 수주가 많이 되다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예. 이게는 금액이 좀 작은 회원들은 이거는 좀 해두셔도 좀 좋을 것 같네요. 뭐 하락하더라도 뭐 올해 더 하락할 그게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그 2018년도에 수소 산업이 한번 크게 뜨고 기술적 아니 그 가격적 조정이 이게 다 받고 그 다음에 지금 한 2년 동안 기간 조정 들어가고 있죠. 이런 거는 소액 투자자 투자하셔도 돼요. 예, 크게 손실 날 리스크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수소 산업이 뜨고 할 때는 같이 가니까. 그리고 피팅 밸브는 근자재기도 합니다. 예, 수요도 한다는 거죠. 소액 투자자가 만약에 수소 산업에 좀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크게 리스크 없이 한번 투자해 보겠다면 화성 밸브 투자하셔도 됩니다. 단점이 하나 있는데 아직도 그 뭡니까 그게 조금 있어요. 그 뭐지? 신용 신용 좀 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세 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자, 그 LNG를, 그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장비를 실증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JNK 히터. 그리고 수소 충전소를 우리나라에서 최고 규모로 질 수 있는 토목 그 종합 엔지니어링 회사, 한국종합기술. 근데 이 두 개 기업은, 바로 투자, 그 사우디 왕자 올 때 바로 투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군요. 근데 만약 그때 당시 안 간다면은, 지금 시장이 조정받으면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많으니까 두 가지 전략을 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예. 투자 금액이 좀 넉넉하신 분들은 있게 보시도록 하시고, 근데 금액이 좀 작다고 생각되시는 회원들은 화성 밸브를 좀 참조해서 투자해 보시기 바라요. 다른 거는 뭐 설명 안 드릴게요. 예. 우리 투자하고 있는 거는 말씀드리겠죠. 뭐 그래서 예.
아무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우리 회사 내가 투자하는 회사보다 더 나쁘다 좋다 그런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근데 저의 초점은 뭐냐면은 이게 수소 생산 설비 이런 것보다도 저는 발전에 더욱 초점을 뒀어요. 왜냐면은 올해 뭐 이게 대규모로 예? 이제 에너지난이 이게 겹쳐가지고 위기가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저는 태양광 풍력보다도 저는 수소 연료 전지가 미래가 제일 큰 시장 규모가 전개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얼마 전에 유럽에서 가정집에 5kW 그 수소 연료 전지가 그 뭡니까 허가를 내줬잖아요. 우리나라 모기업에서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에 미래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내년 지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원전은 시간이 걸려요. 몇 년씩 해야 돼요. 태양광 같은 경우 만약에 한다면은 중국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중국이 시장이 거의 뭐 8, 90% 차지하고 있으니까. 풍력 또 좀 의심스럽잖아요. 근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기술만 있으면 계속 생산할 수 있으니까 어느 나라도 의지하지 않고도 재생에너지의 그 이제 국가 큰 비전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에너지라고 저는 봐요. 2차 전지는 절대 아니에요. 100% 아닙니다. 왜? 이게 히터류예요, 히터류.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게 뭐 계속 무한대로 생산할 수 있으면 좋은데 못하니까 리튬 가격이 계속 청정부지로 오르잖아요. 저걸 누가 선호하는 에너지로 계속 사용하겠습니까? 집에 달러 기기 없는 이상은 경제학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뭐 모든 전문가가 좋다 해서 해가지고 가서 또 얼른 가서 사지 말고 뭐 전고체 여러분 전고체 앞으로 몇 년이 안 나와요. 폐배터리도 아직 시장이 된거 되려면 아주 멀었습니다. 청정부지로 막 꼭대기 올라가고 막 조 단위로 시가총액 형성되고 있는데 그거 투자하면 바보죠. 진짜 바보 중에 바보예요, 그거는. 아시겠어요? 그 2차 전지 아무튼 사람들이 모두 열광할 때는 피해야 돼요, 여러분. 주식은.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내년 경기 분명히 안 좋으니까. 뭐 2차 전지입니까? 괜히 잘못했다 지금 꼭대기에서 사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2차 전지 투자하는 건 절대 반대합니다. 근데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 내년에 만약에 시장이 진짜 확 꽁그러져가지고 주식시장이 폭락한다. 그러면은 2차 전지 그 폐배터리 하는 거 있잖아요. 공장 지금 공장을 지금 한참 짓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때 가면은 그런 기업들이 막 휴지 조각 되잖아요. 그때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더 이상 사고 싶지 않고 막 던질 때 그때 사 먹으시라고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사람들이 열광할 때는 같이 따라 투자하시면은 100에 90%는 안 됩니다. 안 소장의 투자 집단은 다 실전에서 하나하나 꼬박꼬박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그 TV 뉴스 나온 전문가를 얘기 그 절대 그 물론 제 말이 100% 맞다 얘기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내년은 시장 분명히 안 좋은데 4분기는 기술적 반등을 잘 활용하시고 내년 주식 안 하는 게 좋은데 뭐 꼭 하시겠다면 무조건 안 소장한데 회원 가입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이제 투자해서 무슨 결과라도 이게 내년에 투자하면은 1, 2년씩 투자하셔야 돼요. 그거 마음 먹고 하셔야 합니다. 주식으로 절대 용돈 벌자고 막 접근하지 마세요. 제발 좀. 주식으로 왜 단타해? 뭐 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주식으로 용돈 벌겠다고 접근하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거기 투자 습관 되고 혹시나 운 좋게 돈 벌었더라도 이 사람의 심리라는 거는 벌었으면 더 벌고 싶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들어가 투자하면은 나중에는 번 것까지 막 빌린 것까지 다 해서 주식시장 다 꽁그라 박는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절대 단타하거나 용돈벌이 하고자 하고 생각으로 들어오시면은 진짜 큰 낭패를 봅니다. 저도 이게 하면서 안 소장 곁에 뭐 최소한 몇백 명 회원은 지나고 가고 했는데 저도 주식 잘못 그거 해가지고 진짜 어려운 분들 많이 봤어요. 주식을 함부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원칙을 꼭 준수해서 시장 룰대로 투자해야 되지. 급하다고 투자하고 용돈 급하다고 투자하고 뭐 주식시장 돈 그렇게 잘 될 것 같으면 안소장 10년은 투자하는데 벌써 저거 여의도 빌딩 몇 개 지났고 편하게 살지 여기서 뭐하러 이런 주식 방송을 하고 있겠습니까? 완전 보긴 버렸더라도 아직 충분히 말 못 버렸으니까 하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주식을 너무 함부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충고했어요. 예. 그러니까 올해는 변동장이기 때문에 그런 게 더욱 그 가세화가 되는 거예요. 절대 TV 뉴스 보고 투자하지 마시고. 물론 잘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극소수예요, 극소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TV에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 하는 게 다 이게 크게 투자하기 때문에 저희 투자자하고 또 투자 심리가 안 맞아요. 투자 주기가. 그러니까 남들은 돈 버는데 나는 돈 못 벌어.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원들을 이게 뭐 금액이 아니라 그 금액에 따라서 투자 성향에 따라 제가 분류를 해놨어요. 5천만 이하 회원단하고 5천에서 3억 이내 하는 사람들하고 3억 이상 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세 분류로 분류해놨어요. 이게 다 다르게 투자하게끔. 그렇게 했단 말이죠. 물론 좀 고생은 하죠. 이렇게 하면은 어쩔 수 없죠. 제가 하는 일이 이거니까. 예. 뭐 100% 이렇게 수익 많이 난다고 얘기는 못 합니다. 조정장이니까. 손실만 적게 나더라도 그것도 다행이죠.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튼 지금 다 손실 난 게 어마어마해요. 예. 우리는 뭐 그냥 좀 약간 수익권 전반적으로 말하면은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중동의 수조 산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렸었습니다. 내일모레 사우디 왕자가 이제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온다는 거 이거 그러니까 사우디 왕자가 오기 전에 미리 매집해 두고 나서 사우디 왕자가 와서 주가가 급등하면은 단기 제가 분명히 단기 하면 안 된다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 또 단기 할 거예요. 주가가 또 한 20%씩 오르면은 또 눈이 부탁해가지고 예. 근데 안 오르도 상관없어요. 크게 손실 나고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오른다면은 그때 여러분 혼자 스스로 판단하세요. 그렇게 해서 투자 전략 뭔 말인지 아시죠? 미리 사놓고 그때 와서 거기 급등하면은 만약 급등 안 했다라면은 여러분 단기로 투자할 생각인데 급등 안 했다 그러면은 그대로 회수하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주식 투자의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이런 것은. 예. 사우디 왕자 온 다음에 막 급등할 때 투자하면은 100% 손실 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되도록이면 물가 발표 이후로 예, 잘 보시도록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연말에 좀 많이 복잡해요. 예. 근데 가장 확실한 거는 3분기 이제 실적이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거. 그러니까 가장 확실하게 투자하는 거 그거예요. 불경기에 특정적으로 돈 잘 버는 기업들이 있어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3분기 뚜껑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고 확실하게 그렇게 실적 잘 나오면 안 소장 말이 맞은 거고, 만약에 좀 차이가 뭐 별로 크게 안 났다 하면은 그거는 뭐 잠깐 보류하시고, 예. 그럼 몇 개 기업의 동향들을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예,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차피 에너지가 비싸니까 대체재가 꼭 매출이 많이 올랐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예, 오늘 이제 중동 국가의 수소 산업에 사실은 수소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제가 금방 말한 거는 이제 수소 생산 과정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수소 연료 전지도 있고요. 그리고 수소에 관련 이게 들어가는 이 뭐 핵심 부품 회사들도 있고 막 그래요. 되게 복잡한데, 예, 뭐 간단하게 그냥 건설에만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시장 동향을 제가 잘 관찰하고 수소 산업이 이제 돌아갈 때 되면은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좀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하시고 나서 주가 동향이 이렇게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뭐 할 때 회원 아니라도 괜찮아요. 언제든 안 소장 말씀드렸던 회사는 이렇게 한 번씩 질문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예? 다른 거는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